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도시문제, 그 도시문제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사회 하면은 정말 이 도시 내에서 어떤 이 비행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드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이러한 거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런 SF의 영화의 한 장면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사회의 교통수단이지만 역시 미래사회도 여전히 우리가 차량을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항공이나 수상이나 아니면 지하 교통수단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수단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아마 도로교통 시스템도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볼 새로운 미래세대의 미래사회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미래사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이러한 미래사회의 도시 문제 중에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이 학우분들이 기억을 할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뮤지컬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오프닝 시작 부분이 꽉 막힌 이 교통체증 도로에서 답답함을 표현하면서부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과 우리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대도시권역, 특히 LA처럼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길이 막히는 이러한 이 대도시 권역에서 출퇴근 시간을 포함을 해서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주간 시간대라고 그러면은 심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이동 시간에 사실 이 교통 혼잡, 도로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도 또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 또 특히 이제 그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절 전후라든가 휴가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시기마다 장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통 체증과 혼잡을 경험을 했겠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1960년대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이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이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차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폭증하고 있는 교통량에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 또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모든 이 산업국가들이라 하면은 도시 문제의 아주 심각한 한 단면으로서 이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통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집중된 인구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여객 운송을 포함한 이 교통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라는 공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집가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도로를 확대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교통 기반 시설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종 도로 기반 시설, 기타 도로교통 투자가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그나마 설계되어 있던 대중교통 수단마저도 그 기능이 점점 저하될 경우에는 사실 도시에 늘어나고 있는 인구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통행량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크린에 있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교통 정체에 미치는 운전 행태의 순위들을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당연히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에는 잘 알고 있었지만 운전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불법 주정차라든가 꼬리물기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끼어들기라든가 뭐 다양한 이 뭐 주행차선 위반이라든가 다양한 이 소위 말하는 난폭 운전의 실태가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실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대도시권역에서는 광역시권역에서는 아무리 대중교통이 늘어나서 뭐 버스나 아니면은 뭐 철도나 기타 다양한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적게는 20%에서부터 많게는 40%, 50%에 육박할 정도로 결국은 도로교통은 끊임없이 이 대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실제 추산을 해보니까 연간 교통 혼잡 비용이 약 7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져 있는 수도권이 35조 이상, 그 외에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울산과 같은 이런 광역시의 15조, 사실상 전체 교통 혼잡 비용의 70% 정도가 바로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경험을 하고 학창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체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또 특히 이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 도심지 그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혼잡 지역에서의 항상 주간 시간대는 내내 일어나게 되는 정체 현상이라든가 기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통사고의 처리나 또 도로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가서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상 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많이 낭비를 하고 이에 대한 교통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도시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집에 와서도 주차 공간이 부족을 해서 또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라든가 아니면은 도심 지역에서는 불법 주차 문제 이러한 것들도 새로운 도시 문제화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시민의식이 부족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공영주차장과 같은 이 도로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거, 그 외에도 사람들이 이 주차 금지 구역이나 과태료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 등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도로의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별도의 개입이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현재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꼭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많은 자동차들이 이 ICT 이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하거나 이에 따라서 주행 경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제반 연구 기술들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은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이러한 대표적인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가면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이동 수단으로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드론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라든가 또
초고속 열차, 그 외에도 개인용 이동장치들이 미래 사회의 대표적인 모빌리티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은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도 상당 수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종착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운전자가 전혀 개입을 할 필요 없이 100%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이 자동차가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운전대에는 잡을 필요도 없는 이러한 레벨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도,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 내에 진입대에서 현재 주행 중인 자동차들끼리는 사실 접촉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이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고 직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바로 전에 자동차가 이 정지를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혹시 만약에 교통체증 혈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도로 노선을 새롭게 이 검색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교통량이 스스로 분산이 되는,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도로교통 관리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운전자가 운전대만 놓는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로 교통 시스템 자체가 이제 사실상 완전히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이러한 차량 제조업체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AI, IoT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상당수의 이미 벌써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조건부 자동화 단계인 레벨 3 이상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에는 상당 부분 자율주행 이 기능들이 이미 포함이 돼서 현재 상용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 보급이 되게 된다면은요, 네, 바로 이 그동안 도로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교통 혼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인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가 또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러한 대기질 개선과 같은 아주 우리가 이 도시 문제 중에서 이 뿌연 매연 속에서 도로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이 도시 문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도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미연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끼리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 혜택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당연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도시민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러한 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뭐 그 외에도 유소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들 중에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뭐 대기질 개선, 여가시간 활용 이런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여가시간이 앞으로 늘어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출퇴근길이 뭐 등하굣길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가치 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이러한 미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교통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 자체 이 하나만으로 이 사회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도시의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제조업체인 생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기관, 그리고 이거를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주는 이러한 교통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이걸로 도로교통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발생률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나 피해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통합적으로 향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 특히 도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과학기술이 우리의 피부에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뭐 연구실에서만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인류와 인간의 삶과 접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획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은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진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AI 기반이나 이 IoT 사물 인터넷 기반의 영상 인식 기술들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바탕으로 된 이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연구 개발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각종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호에 연관돼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기술도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과학기술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인가요?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확대가 되고 그리고 도로에 더 이상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 중심의 교통 시스템, 차량 중심의 이 출퇴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살펴봤었던 초고속 열차, 즉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원거리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이러한 이 HTX나 아니면 GTX를 통해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라든가, 또 뭐 드론 택시나 수상 택시처럼 이렇게 도로교통이 아닌 제2, 제3의 공간을 이용한 출퇴근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라든가, 또 이 로봇공학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뭐 어린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도와주거나 노인들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이렇게 로봇이 함께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성을 개선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다른 이동 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과학기술 개발과 함께 보완된다면은 이 미래 사회에서 교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이 도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종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직접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의 교통 체계 자체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외국에서는 이 도심지 내부의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더 이상 차량이 도심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블록되어 있는 지역까지만
이 각종 이 도로교통 수단을 포함한 이 교통수단이 접근을 하고, 실제 이 블록 안에서는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내부 공간 내에서는 더 이상 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뭐 도보, 자전거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 체계, 즉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변환하게 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통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규까지 함께 개정이 되고 이에 따른 노력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다양한 수상교통이나 항공교통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도로교통 수단에 대한 다양한 인식 개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말씀드릴 거는, 이 차량 공유 시스템도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의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도심 내에 차를 끌고 다니는 게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시스템을 점점 확대가 되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병행이 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도시에서 살면서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교통량도 감소를 하고 뭐 주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의식 개선과 같은 이 제2, 제3의 불필요한 노력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차량 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이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도시교통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이 되고 차량이 집주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도로 정체와 같은 도시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되자,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뭐 교통 혼잡, 물류 혼잡에 대한 비용, 그 외에도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층이나 학생을 포함한 이렇게 젊은 생산 인구들이 출퇴근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함으로 해서 이 노동성, 즉 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도시 경쟁력 약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늘어나게 되는 인구, 그리고 교통량, 각종 교통사고를 포함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해결 방안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감소를 하고 여가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통약자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위험 운전자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이 안전한 운행,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향상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혹시라고 있을지 모르는 위치 정보에 따른 이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기반 영상인식 기술이나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과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도 함께 지원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도 대중교통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통법규나 각종 제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미래 사회에서 교통 문제가 더 이상 도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아주 쾌적하게 해주는 이러한 공간이 될 거라고, 이러한 이 사회적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유 경제처럼, 즉 공유 차량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을 했었던 이 개인용 이동장치, 공유 PM이나 그 외 공유 주차장, 더 나가서 공유 숙박처럼 공유 경제가 점점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이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가 앞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를 출퇴근시키고 난 다음에 주간 시간대에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자율주행차가 이 공유 차량으로 제공이 돼서 오히려 주인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자율주행차가 수입이 생기는 이러한 새로운 이 생산성 효과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출퇴근을 할 때 내가 항상 이용을 하고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가 혼자 스스로 이 공유 경제에 포함이 돼서 어떤 생산 활동이나 이동 활동을 하는 이러한 미래 사회 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맞이하게 될 도시 내에서의 이 도로교통 문제는 다양한 과학 기술과 다양한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들이 함께 결합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었던 이러한 그 만화나 아니면 사파와 같은 그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미래의 서울이라는 모습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었던 모습입니다. 실제 이 중에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나 물류 이동과 관련된 거, 그 외에도 각종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한 이 하이퍼루프를 포함한 이게 각종 교통 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항공, 수상, 다양한 교통 이동 수단들. 자, 이러한 것들은 실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지금 살펴보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과제를 지금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과학기술들이 잘 우리 사회의 실생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문화시민으로서 조금 더 주변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다 같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도시 문제, 그 중에서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미래 사회의 도시 문제 중에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도시 문제 중에서 주택 문제, 이 주택 문제를 프롭테크라는 좀 여러분들 낯설긴 합니다만은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되는 이러한 각종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